지금부터 할 거는 지수 함수예요. 말 뜻 그대로입니다.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서 함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의 x 제곱을 한 그 값을 y라고 잡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지수 자리에 x 들어갔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를 그냥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지수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밑이 1보다 클 때 하고 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이 두 가지로 갈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 이거에 따른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를 갈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같은 경우 생각해 볼까요? 얘가 어떻게 찍히는지. 얘 x에다가 x값이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 6개만 자연수로 y값이 뭐가 나오는지. 0이면 얼마 나와요? 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x가 1이면 2죠. 2면 4죠. 3이면 8이에요. 그게 어떻게 찍히냐면 0이 있고 1, 2, 3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찍힌다고 쳐봐. 1, 2, 4, 8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 찍히는 점마다 표시하면은 점이 이렇게 돼요. 0일 때 1이고요. 1일 때 2가 찍히고요. 2일 때 4가 찍히고요. 3일 때 8이 찍혀요. 이런 식의 모습을 해요. 그리고 거꾸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얘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걔 마저 찍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3일 때 8분의 1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이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에요. 이해했어? 따라서 이게 밑이 1보다 큰 밑일 때는 중요한 게 증가함수입니다. 이 노란색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니네들 워크북에다가도 꼭 적어야 되고 아니면 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하기라도 하라 이거야. 그 어디 적혀 있냐면 노란 박스에 적혀 있습니다. 노란 박스에. 책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A가 0에서부터 1 사이다. 즉 2분의 1 x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똑같이 찍어볼게요. 같은 짓을 똑같이 해볼게요. x,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는 1이고요. 오히려 1일 때 2분의 1을 갖고요. 2일 때 4분의 1을 갖고요. 3일 때 8분의 1을 가져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 2를 갖고 마이너스 2일 때 4를 갖고 마이너스 3일 때 8을 갖습니다. 이해됐어요? 그거를 또 찍어볼게요. 여기 찍히고요.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3일 때 8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2,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3일 때 8 이렇게 찍히는 애란 말이야. 초록색으로. 그래서 얘를 그대로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전형적으로 무슨 함수냐면 감소 함수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대시오라고 한다면 밑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는 증가함수를 띄게 되고 증가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지? 세연아?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는 걸 뜻하는 거야.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는 걸 증가함수라고 불러. 감소함수는 x는 커가는데 y는 얘처럼 줄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게다가 소소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기본형일 경우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형일 경우 언제나 0,1을 지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0,1을 지나요. 왜? 지수가 0일 때 y값이 항상 1이 맞으니까. a의 빵제곱이 되는 거니까. 기본형일 경우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눈 떠라. 아니면 졸리면 서서 들어. 너 강의대 갖다 줄까? 서서 듣게? 나 가져다 줄게. 강의대 서서 들어. 두 번째 기본형일 경우 기본형 아니어도 이거 정의형은 실수 전체인데 비해 치역은 0보다 큰 것만 나와. 기본형일 경우에 여기 봐봐. 0 아래가 없어. 마이너스가 안 나와. y값에 y값으로 마이너스가 안 나와. 0도 못 만들어. 지수 갖고서 0을 만들 수가 없어. 지수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0이 안 나와. 임쌤 잘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꼭 굳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1대1 함수의 모습을 띈다. 1대1 함수다.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수하에서 배웠어요. 함수편에서. 수하에서 이딴 거 배웠었죠. 자, 요렇게 생긴 거다. 요거 함수의 그래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얘에 비해서 이런 거. 둘 중에 누가 함수의 그래프냐라고 할 때 세로로 그어봤을 때, 즉 하나의 x값을 주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죠. x 하나당 y가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하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수는 맞다. 하지만 얘도 이건 안 되죠. 가로로 그었을 때, 즉 y 값이 똑같을 때 x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y값 하나에 x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가 만들어져서 1대1 함수는 못 된다.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가로로 그었을 때도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도 이렇게 돼 있을 때, 가로로 그었을 때도 한 번 만나고 세로로 그었을 때도 한 번 만나야 된다. 기억나죠? 이거 했던 거. 지금이 수1이기 때문에 2학기 과정 바로 다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강조했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이걸 자동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 다음 단원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함수편 배우고 합성함수 배우고 그 안에서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딴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함수에서도 그 관점에서 물어보는 문제를 낸다 이거지. 끊어진 게 아니야. 수학 하랑 별개가 아니야.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추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치역이 0보다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점근선은 여기가 0 될 때 y = 0, 즉 치역에서 부등호 대신 등호를 집어넣으면 그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까이 가기만 하고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점근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각각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 그 다음 배우는 수학 2에서도 점근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고, 이과생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도 점근선은 엄청 중요해집니다. 여기가 처음 우리한테 처음은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은 점근선이 한번 나왔던 곳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어? 정근선 처음 우리한테 최초로 등장한 것은 어디야? 예, 유리함수에서 처음 등장했죠.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정근선도 한번 자기가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그걸 갖다가 얘기를 꺼냅니다. 정근선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얼마냐, 이런 걸 얘기를 계속 정근선이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학하가 연장되고 있는 걸 느껴야 돼요. 따라서 여기 함수에서도 만약에 고난이도 문제를 낸다고 치면 무슨 문제를 낼 수 있겠어요? 역함수, 합성함수, 이 문제가 나와요. 어디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역함수도 물어보고 합성함수도 물어봅니다. 당연하게도 연장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하의 연장선입니다. 따라서 이 정근선도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 정근선을 알면 치역을 아는 거죠. 치역을 알면 정근선을 아는 거예요. 왜? 부등호 대신에 등호 쓴 게 정근선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갖고 다 풀어냅니다. 가령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잠깐 보세요. 어차피 풀 문제니까. 필수의 4번 보세요. 바로 보여줄게. 이 그림 갖고 푼다는 걸 바로 보여줄게.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를 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거를 지수편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지수편에서는 얘를 3의 4분의 1제곱, 얘는 3이요? 2여야 될 텐데? 네, 4네요. 어쩐지 이 밑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거듭제곱은 똑같아요? 아, 거듭제곱하고 뒤집었었구나. 쏘리. 여기랑 숫자를 바꿨었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를 우리는 2에 3분의 2제곱이라고 바꿨고, 지수에서 얘는 2에 4분의 3제곱이라고 바꿨고, 얘는 2에 5분의 4제곱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만큼 거듭제곱을 해줬어. 여기다가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줬다고. 얼마 줬지? 3, 4, 5니까 60제곱씩 해준 거야. 3, 4, 5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야. 60제곱, 60제곱, 60제곱을 해서 풀었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전단원이에요. 따라서 얘가 이제 계산이 되면 2에 40제곱이고요. 얘는 2에 15니까 45제곱이고요. 얘는 2에 20이니까 80제곱인가요? 아, 예, 뭔 소리야? 12지. 12니까 48. 이렇게 해서 그 지수 단원에서 어떠냐면 이걸 실제로 계산했었어. 계산했었다고. 계산해서 제일 큰 거를 계산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2의 40제곱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2의 10제곱만 해도 1024예요. 2의 40제곱까지 언제 제곱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과거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웠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얘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여기를 또는 얘를 똑같이 거듭제곱 했으니까 얘를 x값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여기 있는 x값이라고. 이게 x값이잖아. x가 40일 때 그때의 y값, x가 45일 때 그때의 y값, x가 48일 때 그때의 y값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 함수는 증가 함수인 거고, 따라서 x가 클수록 y도 크단 말이야. x가 클수록 y도 크다. 그러니까 이 y값 3개 중에서 제일 큰 y값은 누구야? 얘지. 왜? x값이 48로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건
얘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대소 비교가 이렇게 된다. 증가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x가 큰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어? 세연이 이해되고 있어? 네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자,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여러 번 보세요. 그러니까 필수 예제 4번을 봐도 그냥 요거 한 줄짜리 이용한 거예요. 요거 첫 번째 거 이용한 거예요. 첫 번째 거 이용해서 대소 비교 할 수 있다 이거지. 첫 번째 사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뭐에다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필수 예제 5번 보세요. 지금 바로 이거 저기 지우지 않은 채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y 이퀄 2에 x-1에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1 사이래. 물론 여기 평행이동 들어갔지. 그러니까 평행이동 들어간 건 그렇다 치고 얘의 핵심이 되는 이 2라는 숫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바꿀 수도 없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밑이 2니까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란 말이에요. 증가함수라고. 기본이 증가함수라고.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 x가 클수록 y가 커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x값이 얼마일 때?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아니면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 나온다는 거예요. 증가함수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남은 건 뭐예요? 계산이죠. 그냥 계산 실력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에 1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2의 빵제곱이니까 답이 2가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 못해? 다 하잖아.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1이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8분의 9 최대값 2 최소값 8분의 9라고. 내 말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 한 장 놓고서 모든 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 놓고. 뭐. 근데 저기 보면은 마이너스 2가 x제곱 저 그래프가 포함된다는 게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포함. 아니 이 범위에서 x값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그러니까 그 이해했는데 저 보면 저 기준? 저 마이너스 2는 저 x보다 작은데 같다 나와 있잖아요. 저 같다가 안 나오고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못 나오죠. 무조건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야 끝값이 존재하죠. 같다가 없으면 값이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못 구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네. 이해됐습니까?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냥 이거 그림 한 장 놓고 푸는 거예요. 모든 거를. 뭐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그러면 5-2번도 볼까요? 5-2번. 5-2번도 보면 함수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y는 2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3x 제곱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는 살짝 변형한 거죠. 살짝 변형한 거.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의 x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예요? 4분의 1의 x 제곱 맞습니까? 따라서 4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4x 제곱분의 1이고 그 위에 3의 x 제곱이 들어간 거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요 놈을 요런 식으로 변형시키면 요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거고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의 x제곱으로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살짝 변형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알려주는 건 뭐야? 이놈의 밑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분수값이다 이거지. 따라서 이 함수는 감소함수다 이거지. 따라서 최대값이 나올 곳은 어디서 최대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1에서. 이해됐어요? 최소값은 언제 나온다? 1에서 나올 것이다. 반대 상황입니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게 답니다. 이제부터는 계산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김수야 얼마야 이거? 응? 3분의 뭐? 저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떡하려 그래? 아 맞아요. 뭐가 3분의 5가 끝이야? 네, 3분의 4. 3분의 4에 역수니까 F의 1은 4분의 3의 1제곱이니까 그냥 4분의 3 이렇게 해서 최대 치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냥 얘예요. 그냥 요거 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뭐 요걸 물어본다든가 요걸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물어볼 게 몇 개밖에 없어? 한 4개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이게 내용의 전부니까. 내 말 이해됐어? 거기에 뭐가 좀 끼어 들어가겠어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그게 좀 끼어 들어갈 거고 나중에 로그 함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합성 함수랑 역함수가 끼겠죠. 다 이게 지수함수, 로그 함수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걔네들을 짬뽕 해가지고 합성을 한다든가 역함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맨 끝에 나오겠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게 나오는 이유는 수하에서 배웠으니까. 수하의 연장선이니까 얘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이라든가 대칭 이동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도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를 예를 들까요?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y는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즉 a의 x제곱인데 그때 a가 1보다 큰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이걸로 다 설명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대칭 이동의 모습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대칭 이동의 모습. 자, 얘를 기본으로 해서 y 이꼴 2에 마이너스 x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부르죠.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기본형만 흰색으로 표현할게요. 기본형 흰색은 언제나 0,1을 지나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도록 그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1. 얘가 기본형이에요. 얘가 2의 x제곱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요 놈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어요?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모습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까 그렸던 2분의 1의 x제곱인 거예요. 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니까. 이거 좀 전에 우리 봤던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y 이꼴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모습. 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이 마이너스가 사실은 어디 있는 거라고 했어?
이쪽에 있는 거라고 했지. y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y 이퀄 2의 x 이렇게 생긴 게 보기 편하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얘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축 대칭이다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놈의 모습은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초록색으로.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대칭 이동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때 연습을 덜 해서. 그 다음 이런 모습이 있겠죠. y 이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모습. x에도 마이너스 붙어있고 y에도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얘는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부르죠.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얘를 x축으로 한번 다시 그 상태에서 y축으로 한번 평행이동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연습장에다가 니네들 받아놓은 워크북에다가 여러 번 연습을 하시라 이거야. 왜? 이게 그냥 남이 그려놓은 거를 보고서 이해하는 정도. 맞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된다. 이거 1초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1초 만에 머릿속에서. 함수를 보고 이런 애들을 보고, 게다가 이런 애들이 또 뭐까지 가겠어요? 평행 이동까지 갑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평행 이동까지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뇌에 과부하가 걸려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알긴 아는데 못 풀죠.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해하면 뭐합니까? 내 걸로 못 만들었는데.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게 풀리는 거지. 그냥 보고서 그러네, 저 이해됐어요, 땡 치면 못 풀어 문제. 알 것 같은데 모르겠었거든. 마무리가 안 되거든.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대칭 이동 얘 엄청 중요하게 여겨. 지수함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로그함수에서도 중요하게 여긴다.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평행 이동도 잠깐 살펴볼까요?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다 많이 했어요. 그럼 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얘의 모습이 y는 2의 x-m에 플러스 n 이렇게 바뀌겠죠. x는 x-m으로, y는 y-n인데 사실은 y-n인데 마이너스 n이 이쪽으로 이항해서 그냥 바로 자기 모습을 보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것도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기본에서 이게 기본입니다. 2의 x제곱에서 하나만 해볼게요. x축으로 일단 이동시켜 볼게요. x축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일제히 x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 있는 점도 이만큼, 여기 있는 점도 이만큼, 여기 있는 점도 이만큼, 여기 있는 점도 이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모든 점들이 다 일제히 x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거라고. 따라서 그거의 모습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지. 그 화살표 끝만 연결한 거야.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이게 빨간색이 얘가
2의 x 마이너스 m의 모습이라고. x축으로만 이동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 변한 게 뭐고 변한 게 뭔지를 살펴보자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첫 번째, 변하지 않은 건 뭐야? 점근선은 그대로예요.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점근선 안 바뀝니다. 왜? 여기가 없으니까. y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바뀐 건 뭐냐? 뭐가 바뀌냐면 y절편에 변화가 생기죠. y절편이 여기 있었던 게 여기로 오는 거죠. 내 느낌이상 y절편이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던 점이 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뭐만 표시를 제대로 해주는데요? y절편만 제대로 표시해 줍니다. y절편이 바뀔 거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요. 이게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럼 이 길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가로 길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휘어서 모여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 그럼 이거 뭐 돼? 평행사변형이야. 요거 남는 거 여기 남는 거를 여기다 갖다가 딱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넓이도 계산할 수 있어. 이 넓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여기 휘어져 있는 넓이를 다시 띄어다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 부분이. 근데 이걸 넓이를 계산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지. 나보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까? 아니,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가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 길이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서.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으면 요거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니네는 이 길이는 알겠지. 평행이동 여기서 써 있을 테니까. 뭐 가령 여기가 3이라 그럼 여기가 3이겠지. 이해됐어? 그럼 니네 뭐만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 차이만 구하면 된다고. 이 높이 차이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평행사변 넓이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걸 물어보는 게 수능이야. 수능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결국 물어보는 건 뭐야?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다 똑같다. 평행 이동하면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따로 띄어서 뭐를 볼 거냐? y축으로 움직이는 거. y축으로 움직이는 거. x축은 내비두고. 뭐를 할까? 플러스를 할까? 마이너스? 플러스 2 이 정도? 이렇게 할까? 일단 플러스가 눈에 익숙할 테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게 기본형이죠. 이 자리가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점근선이 얘예요. 점근선은 뭐예요? 점근선은 x축이자 또는 y 이퀄 0이죠. 그게 점근선이었죠. x축이라고 불러도 되고 x축은 곧 y값이 0인 자리니까 y 이퀄 0이라고 불러도 되고. 점근선 여기 이해됐어? 얘를 일제히 2만큼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디가 있겠어? 여기 2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안 보이는 선이.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겠어? 여기 3을 지나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겠죠. 초록색으로. 이때 아까랑 반대로 이번에는 어디를 자르면 길이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 똑같다 이거예요. 왜? 똑같은 x일 때 다 같이 올려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세로 길이가 다 똑같죠. 자르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평행사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사변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가령 예를 든다면. 내 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이번에도 뭐가 바뀌어요? y 절편이 1에서 3으로 바뀝니다. 얼마만큼? 딱 요만큼 바뀌죠. 이건 계산하기 쉽죠. 올린 만큼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y축 이동, 평행 이동. 실제 시험은 얘랑 x축 이동이랑 두 개를 짬뽕해서 내겠죠. 그러면 뭐 점근선도 바뀌고 y절편도 같이 바뀌고 모든 것이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아이고 잠깐 쉬었다 하자. 쓰러지웠다. 기초 내용은 다 끝났어. 잠깐 핸드폰 했어요. 왜요?